지금부터 매주 화요일 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통일한국당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망연자실한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과 함께 온 국민이 일어나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이고 또 그들이 우리 가족이며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고 그들이 곧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아주 열심히 생업을 종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작급의 현실을 두고 저희 통일한국당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통일한국당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오늘은 KBS 한국방송에 호소하는 호소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문화여성국장께서 코로나19 재난치유계층과 함께하는 함께 일어나기 동참에 대한 호소문을 KBS에 전달하고 낭독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의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대합니다. 밤낮 없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망연자실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난의 크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집합금지 2주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이웃들은 폐업과 빚더미로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호소에 민생경제 최전선에 선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현재의 상황 유지가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재난 취약계층의 헌신과 아픔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지금 방역을 위해 또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멈추는 것에 대한 고통 역시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멈출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언제나 생계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나 혼자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합니다. 생계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의 활기찬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나눔의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KBS에 요청합니다.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금모으기 캠페인 방송으로 전 국민의 단합된 에너지가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그때처럼 1983년 이산가족 찾기 운동 방송의 감동처럼 코로나19 극복 함께 동참하기 캠페인 전개를 호소합니다.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을 KBS에서 확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방송이 앞장서야 합니다. 불과 3%의 소금이 지구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작은 정성들이 모인 아름다운 동참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코로나19 시련을 이겨내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통일한국당 10대 시대 정신 중에서 오늘의 테마에 맞게 균형과 조화, 추구와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것을 저희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계시는 최우영 변호사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보시느라고 다들 바쁘시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려서 좋은 소식들이 연일 들어오고 있어서 그 답답하던 생활에 조금 활력이 많이 돋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따거나 못 따거나 경기가 끝난 그 선수들은 보니까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귀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니까 공항에서 아주 뜨겁게 환영을 하고 환영회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재미있게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선수들은 자가격리 안 하고 공항에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인터뷰하고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올림픽 선수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이제 고위 정치인들 해외에 나가서 무슨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또 자가격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또 업무에 복귀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쯤 되면은 코로나는 운동선수와 정치인들한테는 안 걸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지금 백화점 어제 이제 저도 대형 쇼핑몰에 한번 갔었는데 가니까 예전에는 대형 쇼핑몰에 가면은 우리 지금 우리 일상화가 돼 있는 음식점 들어갈 때 QR 코드를 찍는달지 그 방명자 이름을 적는 그런 거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도에서 조금 비판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는 갔더니 대형 쇼핑몰에서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거를 처음 실시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은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나 그 중소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장과는 달리 그런 규정이 없었고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출입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지금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가족들을 제대로 면회를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말들도 가끔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아동보호 시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외출을 못하게 하고 면회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여가 넘는 동안 지금 시설에 갇혀서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군대나 교도소나 이런데 열악한 환경은 뉴스로 많이 접해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가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정치인들이 실력이 있고 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때 잘 대처를 하고 잘 해결을 하는 게 정말 실력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국가에서 잘 못하고 정치적으로 잘 신경을 못 쓰던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서 강자는 잘 살아남고 약자는 더더욱 피해를 보고 힘있고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영향 없이 잘 지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고통이 심해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현상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보통 그냥 저처럼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친구들 모였을 때 그냥 푸념거리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많이 인용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옛날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을 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목소리를 내서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관여를 한다는 게 기본 사상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 그런 현상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거를 좀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국가를, 우리 생활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보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만들어진 당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정책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불평등 그런 거를 해소하고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금 얼마 전부터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집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100대 정책을 지금 뽑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당원들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플라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라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 말을 인용할 때 보통 인용하는 게 그래서 우리 투표에 참여합시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플라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투표에 참여한다고 됩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자와 강자 간의 이런 불균형, 우리 생활 주변에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모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를 술자리에서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인인 이 나라를 우리가 바꿔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우리 국가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를 넘어서는 정치에 참여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거 정당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 저희 정당 가입하는 이런 브로셔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가져다가 읽어보시고 꼭 저희 당이 아니어도 다른 당에도 좋고 정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서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빈부격차와
그 약자와 강자를 틈을 갈라놓는 그런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한국당의 주간 브리핑 통일온데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예방 특히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